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 분석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는요, 2022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공단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합격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학습을 한다면 불편한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한 번에 짧은 시간 투자해서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제 기준 변경 사항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방식은 필답형, 주관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필기는 보기가 있는 객관식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실기는 주관식 방식, 지문이 주어지고 이 지문을 읽고 답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수는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00점 만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항당 5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시간은 2시간 30분이 되는데요. 시간은 넉넉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2문제 이상 맞추시면 합격이 되는 거고요. 과락은 따로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기 때 배웠던 내용이 실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필기 때 배웠던 이 범위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실기에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된다. 주관식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라고 보고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SQL이 되겠죠. 그래서 SQL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은 홈페이지,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죠? 화면을 구현하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겠죠? 테스트가 끝나면은 배포하는 단계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됩니다. 2024년 2회 실기기출 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풀이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해당 기출풀이 강의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기출풀이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채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오류를 검사하는 방법 중에서 페리티 검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페리티 검사는 홀수 페리티가 있고 짝수 페리티가 있죠. 비트는 1과 0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 값 중에서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홀수 페리티가 되는 거고요. 짝수개일 때는 짝수 페리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페리티 검사의 단점은요, 짝수개일 때,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비트가 짝수개일 때는 오류를 검출할 수 없고요. 정정도 불가능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주어지고 답이 하나가 아니죠.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4번까지 가지수가 있어요. 가지수가 있을 경우에는 채점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보기가 있느냐, 보기가 없느냐에 따라서도 채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가 있는데요. 하나를 맞추면 2점이 되고, 두 개는 3점, 세 개는 4점, 네 개 모두 맞추게 되면은 5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근데 가지수가 문제에 따라서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 4개, 5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채점하는 방식이 다르고, 보기가 있는 경우, 보기가 없는 경우 또 채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채점 방식이 공단에서 공지된 내용이 없어요. 발표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문제도 공개하지 않죠. 답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점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시험 당일날 기사포스트 사이트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은 기사포스트에서 가답안을 올려 드릴게요. 가답안을 보시고 여러분도 스스로 채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채점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채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채점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도록 할게요. 몇 점으로 해서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라고 채점을 해드리겠습니다. 채점은요, 기사퍼스트 네이버 카페에서 채점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퍼스트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와 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스스로 채점을 하셔야 되는데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채점 기준이 공단에서 발표된 것도 없고요. 가지수가 있다든지 단답형, 유형에 따라서 채점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채점하길 다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일 날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을 일단 기억해서 오시고 기사포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커뮤니티에 가다방 게시판이 있습니다. 가다방 게시판에 가시면은 답이 이렇게 올려져 있을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채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채점이 스스로 힘들다. 자, 그럴 경우에는 기사포스트 카페에 들어오셔서 실기 채점 게시판에 가시면은 채점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을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은 각 문제에 대해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합격 점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신 채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일 날 답을 기억을 해오시고 기사포스트 사이트하고 카페를 활용을 해서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십시오. 이번은 정규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보시면은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될 때 만족하는 정규형이다. 도부이결 다조. 이 정규형은 부분 함수적 종속을 완전 함수적 종속으로 만드는 정규형이 이 정규형이 되겠죠. 3번은 C언어 구조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완성된 코드를 주고 프린트 했을 때 그때 프린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은 HTML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산업기사에서는 HTML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각 열에 채워진 색상을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됩니다. 출력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해서 출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 그린, 옐로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분석을 하시면은 결과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5번은 자바 함수 문제가 됩니다. 간단한 코드죠. 완성된 코드를 보시고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시작을 해서 함수를 호출을 하죠. 호출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C언어 연산자를 묻는 간단한 문제가 되고요. 7번은 무결성 제약 조건 중에서 널 값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의 값만 존재해야 된다. 개체 무결성이 되겠죠. 8번은 C언어 9단 3단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n이 3일 때 3단이 되겠죠. 포문에 의해서 i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증가가 될 거예요. 그때 출력값이 어떻게 되느냐, 괄호를 채워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분석을 해보시면은 n 곱하기 i 또는 i 곱하기 n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디버깅표는 문제에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도 스스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채점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하지만은 포문에 의해서 변수의 값들이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그 값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디버깅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입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디버깅표는 시험장 가시면은 시험지에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9번은 C언어 포인터 문제가 됩니다. 포인터 문제는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은 SQL문에서 인서트, 업데이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입력할 수 있어야겠죠. 각각의 SQL문의 중요한 이런 문법들을 암기하실 필요도 있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간단한 SQL문은 작성하는 그런 연습들도 필요합니다. 11번은 SQL에서 셀렉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부 검색하는 문제가 되겠죠. 셀렉트하는 문제가 되는데 셀렉트 할 때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조건이 주어질 때 뭐 AND, OR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오름차순 검색이라고 했죠. 어센딩이 되겠죠.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not이 되겠습니다. 12번은 IPv4에서 클래스 중에서 B클래스를 묻는 문제가 되고 13번은 기능 테스트와 구조 테스트를 단순히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은 IPv4의 지정 방식 세 가지 있었죠. 유니, 멀티, 브로드. 각각 키워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15번은 파이썬 언어에서 컨티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은 셀렉트 문제가 되는데 이와 같은 유형이 필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실기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3번까지 실행을 했을 때 그때의 튜플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키워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161번 포트를 사용한다. SNMP가 되겠습니다. 18번은 선택정렬, C 언어 문제가 되고요. 선택정렬, 버블정렬은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19번은 테스트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버가 정답이 되고요. 상향식에서 상위 모듈 역할을 하는 가상의 모듈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키워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은 윈도우즈 명령 중에서 trace RT가 되겠습니다. 트레이스가 추적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 라우터는 경로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경로, 추적하는 명령어다 라고 나오면은 trace RT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코드 문제를 포기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용어를 묻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SQL 문제들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가 있는 문제도 있고 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기가 있으면 좀 더 답을 입력하기 쉬우시겠죠. 하지만 보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024년 2회는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모든 기출문제,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용어를 묻는 문제, SQL 문제, 그리고 코드 문제로 나누어서 출제가 됩니다. 코드 문제는 꾸준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8문제 이번에 출제가 되었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9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SQL 문제는 3문제, 적게 출제가 되면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용어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암기로 커버가 가능하죠. 하지만 코드 문제는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응용한 문제들도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에서는 절대로 풀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 문제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기사퍼스트에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해당 강의를 들으시면은 기사 기출문제, 산업기사 기출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이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거예요. 코드 문제만 거의 만점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는 어느 정도 문제만 맞추게 되면은 합격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코드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코드하고 SQL만 떼어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문은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해서 이렇게 채우는 문제 있죠. 빈칸 작성하는 문제, 그리고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 출력 결과를 입력하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SQL문은 짧잖아요, 그죠? 짧기 때문에 전체를 작성하도록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드 문제는 주로 출력 결과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빈칸 작성하는 문제는 8문제 정도가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드 문제를 풀이를 하시려면 전체 코드를 완벽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만 출력 결과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모든 코드를 이해를 하고 출력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제 기준 항목별로 해서 기출 빈도를 분석을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기 기출 범위예요. 출제 기준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다가 화면 구현, UI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잘 출제되지 않고 있죠.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SQL 활용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테스트 관련된 내용들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한 주 그리고 2주 정도 남았다,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 그런 분들은 이 3개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십시오. 합격 점수는 60점이 되는 것이지 만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개 이상만 맞추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서 8문제 정도 확보하시고 나머지에서 한 4문제 정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령껏 학습을 하시면 되고 시험장 가서 복습을 하실 때도 이 3개 항목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 전략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강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데요. 인강학습 계획표가 뭐냐면은 강의 목록 1강, 2강, 3강, 4강 강의가 쭉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는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첫 번째 강의하고 세 번째 강의는 1일차에 학습을 하시고 4, 5강은 2일차에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험 날짜 맞춰서 학습을 해서 완벽한 대비가 되실 수 있도록 인강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강의마다 주의할 점 무엇인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런 조언들까지도 같이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출력을 해서 옆에 두시고 체크하면서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 비전공자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CS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를 제작을 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이 기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뀐 겁니다. 기사도 동일하고요. 산업기사도 동일하게 NCS 기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NCS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강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에 다 포함을 시켜서 강의만으로 합격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퍼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강의, 교재, 참고 자료만 있으면 합격 가능합니다. 다른 출판사 교재라든지 강의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퍼스트만의 합격 전략을 보시면은 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도록 할게요. 본 강의를 들으시면 시험이 좀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럼 본 강의만 들으면 사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출제 예상 문제도 제공을 해드릴게요. 본 강의만 듣게 되면 기본 유형의 해결 능력은 있지만 다양한 유형, 응용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충분한 연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고 시험장 가시기 전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내가 합격 점수가 나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퀴즐렛이라는 용어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전 모의고사, 기출 예상 문제집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스마트폰 혹은 PC에서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복하는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장소 제한 없어요. 얼마든지 편한 시간대, 장소에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1회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합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2회 시험까지는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한 번은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험에 대한 안내 말씀 그리고 합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스스로 정보를 찾다 보면은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갈 수도 있습니다. 둘러가지 마시고 바로 지름길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한 번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하나하나 잘 따라오실 바라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